이번 시간 이어서 보실 부분은 교재 141페이지입니다. 소방수리학 파트인데요. 사실 이제 제목에 보면 챕터 1에 이제 소방수리학 및 약재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재화학은 나중에 별도 챕터가 있어요. 이 챕터 때 약재화학을 따로 공부할 거라서 이건 제목은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소방수리학만 지금부터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소방수리학 하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유체고요.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 유체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사실은 이게 이제 기사 과정에서 보게 되면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리,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공식들을 좀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유체의 기본 성질 나오는데, 그 중에 1번에 보시면 물질의 구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저희가 이제 물질을 원래 구분하게 되면, 고체, 그리고 액체, 기체, 이렇게 물질을 3상으로 분류를 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액체와 기체를 묶어서 유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구분할 건 고체와 유체의 차이점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고체라고 부르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전단력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한 개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다음 전단력을 가했을 때,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을 제거하게 되면, 제거 시에는 즉시 정지, 우리가 평형이라고 해요. 자, 평형에 도달하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고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리학 용어죠, 물리학 용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참고로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게 이제 전단력이에요. 전단력이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로는 shear force라고 해서 자르는 또는 가르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뭐냐면 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를 거다? 전단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혹은 뭐 목재가 있다든지 합판이 있다든지 종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칼이나 가위 등을 가지고서 요걸 요렇게 잘라요. 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단력이라고 부른다고요. 자르는 힘. 또는 사실 전단력은 뭐도 해당이 되냐면 면이 요렇게 있을 때 손바닥을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서 요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런 힘도 같은 뭐예요? 전단력인 거예요. 요 면에 뭘로 작용한다고요? 수평으로 작용한다고요. 면의 수평으로. 그럼 요거 반대로도 뭐가 있겠어요? 용어가 수직력이 있습니다. 수직력. 얘는 수평력이라고 표현 안 한다고요. 지금 물리학에서 무슨力이라고 한다? 전단력이라고 표현하고, 수직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수직력은 뭐였어요?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겠죠. 누르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결국에 요걸 우리가 누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작용하는 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직력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보는 전단력은 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단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떤 종이를 가위로 자른다든지 칼로 자른다든지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민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무슨 력? 전단력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고체라는 물질은 전단력을 가했을 때 뭘 이룬다고요? 변형이 생긴다고요. 자르는 힘을 가했을 때. 그래서 종이나 우리 젤리도 그렇죠. 젤리도 처음에 액체였다가 고형화된 젤리가 있어요. 그럼 이 젤리 상태를 칼로 뭐하게 되면 힘을 줘서 자르면 갈라집니다. 케이크처럼. 그리고 종이도 잘라져요. 근데 그러다가 힘을 딱 멈춰요. 전단력을 제거를 딱 하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멈추죠. 계속 지속적으로 변형이 있질 않잖아요. 그렇게 딱 멈추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유체는 이러한 전단력을 뭐 했을 때, 똑같이 가했을 때 변형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이 전단력을
제거 시에도 지속적인 뭐가 존재한다? 변형이 존재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칼로 물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물이 채워져 있는데 칼로 이렇게 갈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쫙 가르는 동안 파형, 물결을 이루면서 일단 변형을 이룹니다. 근데 그 물결을 이루고 변형을 이루는 중에 칼을 딱 멈춰야, 힘을 딱 멈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물결이 딱 멈추진 않잖아요. 얼음처럼. 액체니까 그런 거예요. 담배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손으로 이렇게 싹 갈라야. 그럼 담배 연기가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갈라집니다. 근데 손을 딱 멈췄다고 해서 연기가 탁 멈추질 않더란 얘기예요. 그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체라고 불러요. 지속적으로 계속 변형이 있는 거. 외부, 주변의 다른 저항이나 마찰에 의해서 일정 시간 동안 변형을 계속 이루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체다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그죠? 일단은 고체와 유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 이 전단력은 자르는, 가르는 힘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 이 전단력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 요렇게 밀 때, 요건 요렇게 자를 때, 요 면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힘이 생기죠. 그죠? 그 대응하는 힘을 뭐라고 부를 거다? 전단 응력이라고 부르게 돼요. 대응한다고 해서.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면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미는 것도 뭐예요? 전단력이에요. 그럼 이때 밀 때 뭐가 발생해요? 마찰이 발생하죠. 그 마찰력이 곧 전단 응력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나 접근을 할 겁니다, 한번. 자, 그리고 수직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직 응력, 요런 게 이제 물리학에서 용어가 나오게 될 거고. 일단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피사 실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런 고체와 유체의 물리학적 용어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크게 암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먼저 유체란 이런 거다라는 걸 정리하신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유체의 분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하시는 건 고체는 공부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제가 공부할 건 다 뭐라고요? 유체입니다. 유체. 왜 유체를 공부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화설비들, 수계나 가스계 소화설비가 다 뭐예요? 유체죠. 유체. 유체를 가지고 소화를 하다 보니까 배관내를 지나가는 건 다 연기라든지 공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체학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유체 분류에서 일단 유체를 분류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밀도 변화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지만 이 밀도라고 하는 건 뭐였죠? 밀도라고 하는 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밀도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변하는 걸까요? 부피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질량은 뭐 하니까? 불변하니까. 그래서 부피가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걸 압축성 유체하고 비압축성 유체로 분류를 해요. 유체를 분류할 때. 자, 여기서 압축성이란 얘기는 결국 뭐가 변한다? 부피가 변화한다 라는 얘기인 거고, 부피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변화한다? 밀도가 변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체를 우리가 무슨 성 유체? 압축성 유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비압축성이란 얘기는 압축이 되지 않는다. 결국 무슨 변화가 없다? 부피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밀도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체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뭐하고 뭘로 구분했었냐면 액체하고 기체 일단 크게 구분했잖아요. 그죠? 액체하고 기체로. 그러면 일단 대표적으로 액체, 기체 중에서 압축성 유체는 둘 중에 뭐가 해당이 될까요? 기체입니다. 네.